배달앱을 사용하는 인구가 2,700만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배달앱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특히 무료 배달이 시작되면서 음식점은 배달을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 구조가 되었습니다. 사장님, 고객 입장에서 우리 가게에 주문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클릭한 고객이 주문까지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4가지가 배달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이 4가지만 점검해도 주문율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배달앱에 들어오는 순간 이걸 주문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주문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메뉴 구성 방법입니다. 결국 광고를 늘리기 전에 이 4가지부터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과 함께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처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배달 매출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차근차근 본부장님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배달의 세팅부터 실제로 배달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 본부장님이 하나하나씩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는 배달을 빼고 매장을 운영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배민, 쿠팡, 요기요, 땡겨요, 지역 배달 앱까지 배달 앱을 사용하는 인구가 2,700만이 넘었습니다. 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배달 앱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특히 무료 배달이 시작되면서 음식점은 배달을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음식점은 홀 매출 비율을 60에서 80%로, 배달 매출 비율은 20에서 40%까지 만들어서 전체 매출 캐파를 키워서 수익을 만드는 전략으로 매장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음식점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음식 맛도 괜찮은데 왜 주문이 안 들어올까요? 광고도 하고 리뷰도 좋은데 매출을 못 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본부장님,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저도 음식점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장님들은 원인을 광고에서 찾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먼저 한 가지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사장님, 고객 입장에서 우리 가게에 주문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보다 안 해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고객의 시선에서 왜 주문이 안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사장님과 고객님이 보는 시선이 그렇게 많이 다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사장님은 우리 음식이 맛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매장도 처음, 메뉴도 처음, 가격도 처음입니다. 고객은 우리 매장을 수십 개의 경쟁 매장 중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오래 고민하지 않습니다. 보통 1분에서 2분 안에 주문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객은 맛을 보고 주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주문할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맛있으면 다시 주문합니다. 그러면 광고를 하고 있는데도 주문이 안 나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사장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고를 더 해야 되나? 하지만 저는 먼저 이걸 봅니다. 고객이 어디서 나가는지. 주문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문을 하기 전에 떠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객이 돈가스를 검색했습니다. 우리 매장을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대표 사진이 별로입니다. 리뷰도 적습니다. 최소 주문도 높습니다. 그리고 배달 팁도 비쌉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은 바로 다른 매장으로 이동합니다. 광고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주문은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광고비만 쓰고 주문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광고보다 중요한 게 클릭 이유입니다. 클릭한 고객이 주문까지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광고 성과만 보지 마십시오. 클릭한 고객이 왜 주문을 하지 않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음식점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뭘까요?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매장은 정말 맛있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맛은 재주문을 만드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달앱에는 돈가스 집만 수십 개가 있습니다. 고객은 그 매장을 먹어보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만 보고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쟁은 맛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맛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맛은 반드시 좋아야 됩니다. 하지만 맛은 재주문을 만드는 경쟁력일 뿐입니다. 첫 주문은 대표 사진, 리뷰, 가격, 메뉴 구성 4가지가 배달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첫 주문과 재주문은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은 맛 하나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객은 선택, 주문, 맛, 재주문 이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이 순서를 이해하면은 매출을 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사장님들이 오늘 당장 확인해야 하는 건 어떤 걸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딱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만 바꿔도 주문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 사진은 고객이 가장 먼저 보는 광고입니다.
고객은 대표 사진을 보는 순간 단 몇 초 만에 주문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진이 어둡거나 메뉴가 잘 보이지 않거나 먹고 싶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 고객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음 가게로 넘어갑니다. 주문을 부르는 대표 메뉴 사진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객이 1초 안에 맛있겠다 바로 느낄 수 있게 크고 눈에 띄게 보여줘야 됩니다. 둘째, 고객의 시선을 끌 수 있게 밝고 선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고객이 한번 먹어보고 싶다 생각이 들게 최대한 먹음직스럽고 풍성하게 보이게 구성해야 됩니다. 결국 대표 사진의 목적은 주문을 만드는 겁니다. 고객이 사진을 보는 순간 오늘 여기다 이 한 가지의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대표 사진입니다. 그리고 고객은 리뷰를 읽기보다 개수와 평점을 먼저 봅니다. 리뷰가 꾸준히 쌓이는 가게와 몇 달 동안 리뷰가 없는 가게,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실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결국 리뷰는 단순한 후기가 아닙니다. 고객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평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뷰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리뷰가 끊기지 않고 꾸준히 쌓이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리뷰는 광고보다 강력한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특히 혼밥 고객이 많은 지역이라면 최소 주문 금액은 정말 중요합니다. 최소 주문 금액이 너무 높으면 고객은 부담을 느끼고 다른 매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주문 금액은 얼마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 고객이 돈가스 하나를 먹고 싶어서 배달앱에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주문은 메뉴 하나를 고르고 바로 결제하는 것입니다. 저희 뜨돈의 대표 메뉴 뜨돈 돈가스가 13,900원입니다. 그래서 최소 주문 금액은 13,900원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주문 금액이 너무 높아서 음료를 추가하고 사이드를 추가하고 억지로 금액을 맞춰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고객들은 그 과정에서 번거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냥 다른 매장에서 주문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장바구니를 비우거나 다른 매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결국 최소 주문 금액이 높을수록 객단가는 올라갈 수 있지만 반대로 주문을 포기하는 고객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주문 금액은 객단가만 생각해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부담 없이 주문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메뉴가 많다고 해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메뉴가 너무 많으면 고객은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게 되고 고민이 길어질수록 주문을 포기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메뉴 구성은 잘 만드는 것보다 잘 배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대표 메뉴입니다. 대표 메뉴는 반드시 가장 위에 배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메뉴를 위에서 아래로 살펴보기 때문에 첫 화면에서 대표 메뉴가 보여야 클릭률이 높아집니다. 만약 가장 잘 팔리는 메뉴가 제일 아래쪽에 있다면 고객에게 선택받을 기회조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대표 메뉴를 활용한 세트 메뉴를 바로 아래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은 메뉴를 하나씩 비교하기보다 대표 메뉴와 세트 메뉴를 함께 보면서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세트 메뉴의 선택이 늘어나면서 객단가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혼밥 고객이 많은 상권이라면 1인 메뉴도 매우 중요합니다. 1인 메뉴는 별도 카테고리를 구성하거나 상단에 배치해 고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객이 여러 번 스크롤을 해서 메뉴를 찾아야 한다면 그 과정에서 다른 매장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이드 메뉴는 별도 카테고리만 운영하는 것보다 메인 메뉴의 옵션에도 함께 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은 메뉴를 선택한 뒤에 결제 직전이 가장 추가 구매를 많이 하는 순간입니다. 옵션으로 함께 노출하면 고객은 큰 고민 없이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사이드 메뉴의 목적은 메뉴를 많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주문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뜨돈은 가장 상단에 대표 메뉴인 뜨돈 돈가스, 그 다음 1인 메뉴, 그 다음 세트 메뉴, 그 다음 부가 메뉴, 그 다음 사이드 메뉴, 이 순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 메뉴는 주문을 만들고 옵션은 객단가를 올립니다. 이 작은 차이가 주문 한 건당 매출을 높이고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매출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메뉴 구성의 핵심은 메뉴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이 배달앱에 들어오는 순간 이걸 주문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주문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메뉴 구성 방법입니다. 결국 광고를 늘리기 전에 이 네 가지부터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은 광고비부터 올리려고 합니다. 광고는 고객을 우리 매장에 데려오는 역할일 뿐입니다. 고객이 실제로 주문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대표 사진, 리뷰, 최소 주문 금액, 그리고 메뉴 구성, 이 네 가지가 우리 매장의 준비 상태입니다. 같은 광고비를 사용하더라도 준비가 잘 된 매장은 주문으로 이어지고 준비가 안 된 매장은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광고보다 중요한 것은 주문이 발생하는 매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만 점검해도 주문율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유익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장님들이 주문이 안 나오면은 광고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광고보다 먼저 주문 과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고객은 음식을 먹어보고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결정한 후에 맛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첫 주문을 만드는 요소들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만 꼭 확인해 보세요. 대표 사진, 리뷰, 최소 주문 금액, 그리고 메뉴 구성. 이 네 가지를 고객의 니즈에 맞게 세팅한 후에 광고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배달 관련 콘텐츠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음식점 하시는 사장님들과 저희 점주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장사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